자, 20번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장하는 바는 기본으로 논설문이죠. 그래서 주장하는 바 혹은 주제를 잘 표시해 두시고 그 문장쯤은 외워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18번이나 19번보다 훨씬 더 변형될 확률이 높은 문제의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Something comes over most people. 무언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옵니다. 언제? When they start writing. 그들이 글쓰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무언가가 뭔지 모르죠. They write in a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from the one. different from the one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적어봤습니다. 칠판에 보시면 language different from the one 이렇게 적어놨죠.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different from the one이 여러 가지 글자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거로부터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고 선생님이 the one을 부정대명사라고 적어놨어요. 부정대명사는 동일하지 않은 물건 혹은 동등한 다른 물건을 지칭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대명사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one은 단수니까 앞에 있는 언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무엇이냐 저 옆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돌아옵니다. 짠, 돌아오라. 오케이. They would use 그들이 쓰게 될 언어입니다. 언제 그들이 쓰게 되냐면 if they were talking to a friend 친구와 이야기할 때 쓰게 되는 언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친구한테 쓰게 되는 언어랑 다른 언어를 말할 때 쓰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글쓰기 할 때 쓰게 된다. 이런 맥락인 거죠. 맞습니다. 글쓰기에서 여러분이 야 뭐하냐 이런 걸 잘 쓰지 않죠. 그렇죠? 이리 와 이런 거 잘 쓰지 않습니다. 이리 오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였다. 조금 공식적으로 언어를 쓰는 게 정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상적 사람들에게 글쓰기 할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일은 그들이 친구한테 말하듯이 쓰는 언어랑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언어를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하나 좀 더 가면 이 would란 녀석과 if와 were를 묶어보면 이 문장에서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가정법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반대인데요. 아직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시제를 썼죠. 그런 식으로 어떤 시제를 왜곡시킴으로써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상의 상황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자, 시험에는 if하고 were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would도 will을 넣어놓고서 장난을 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If however 하지만 if you want people to read 는 오형식 거푸집 동사 네가 쓰는 말을 너가 쓰고 있는 말을 사람들이 읽거나 이해하게 하고자 한다면 write it in a spoken language 하지만 이때는 제대로 된 spoken language 구어체로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적어놨죠. 바로 여기 있던 내용을 반전시킨 거죠. 사람들은 글을 어렵게 쓰는 거예요.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쓰지 않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라? 쉽게 글을 써라 이겁니다. Written language is more complex.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는 결국 더 복잡하고 which makes it more work to read. 읽는데 훨씬 더 많은 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it은 투부정사라기보다는요. it은 문장에서 앞에 있는 it은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라는 행위를 더 많은 일덩어리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니까 읽는 행위를 더 많은 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It's also more formal and distant. 자, 반대말을 잘 보시고요. formal이라는 단어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informal 나올 수 있겠죠? 칠판 보세요. formal, 공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식적인 거의 반대말이 informal 한 것이죠. 비공식적인 거지. 비공식적이고 좀 더 격식을 따지지 않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istant는 형용사 무슨 뜻이에요? 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close라고도 반대말을 쓸 수 있겠네요.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close는 적어보세요. It's also more formal and distant. 훨씬 더 공식적이고 거리를 둡니다. Which makes 그거는 makes a reader lose attention. 그러다 보니까 독자로 하여금
집중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make와 lose는 어떤 동사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동사? 사역동사.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을 잃게 만든다. 요 lose의 반대말이 있어요. accept, 받아들이다. gain, 얻다. 이런 식으로 반대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반대말이 나왔을 때는 저 단어의 의미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어휘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돌아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You don't need complex sentence to express ideas. 근데 있잖아, 아까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말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장을 항상 필요한 건 아니랍니다. Even when specialists in some complicated field express their ideas.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영역으로 전치사구를 묶어보시면 앞에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꾸며주게 됩니다. 동사는 그리고 express네요. 완전히 복잡한 그런 복잡한 영역에 있는 전문가가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라도 그들은 don't use sentences anymore complex, anymore complex. 여러 단어가 sentence를 꾸며줬죠. 아까 나온 것처럼 형용사를 어디서 꾸며줘라? 세 단어니까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 거지. 훨씬 더 복잡한 언어를 문장을 쓰지는 않는다. 여기 바로 than이 나오죠. 비교급. 그러면 비교급 하면 이렇게 세모치라고 more 경요해서 연결해 두면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정보 뒤에 있는 밑줄은 비교 대상이다 이겁니다. 적어두세요. 아래다가 비교 대상. 그들 앞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생각을 표현할 때는 그들이 더 복잡한 언어를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보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언제? Talking about what to have for lunch. 점심으로 먹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문장들보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혹은 동료들끼리 밥 뭐 먹을까? 라고 하는 문장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읽는 게 중요하니까. 너의 생각이 뭐 엄청 복잡하고 고상해봤자 남들이 못 읽으면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핵심은 뭐다? 자, 위로 올라오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줄에 있었던 if however로 출발하는 역접의 접속사인 반전 드라마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주장하는 바로 핵심이고 위에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순서나 문장 삽입도 가능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단순하고 쉽게 글을 쓰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If however you want people to read and understand what you write, write it in spoken language. 그래서 구어체로 글을 써라 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실까요? If you simply manage to write spoken language. 구어체로 글을 쓰기를 그저 단순하게 쓸 수 있다면 you have a good start as writer. 작가로서 좋은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 맥락상 다 봤네요.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느낌은 어떠냐면 꽤나 구문이 어려워요. 구문이 어렵고 문법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문법을 내겠다라고 하는 학교는 이 문제는 아예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안에 여러 가지 문법적인 사항으로 나올 것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추가로 주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꽤나 어려운 문제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문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여기까지였습니다.